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방역팩스 대선 후보들 입장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백신 패스, 방역 패스, 이런 말만 해도 지금 유튜브에서 제재가 들어옵니다. 아주 참 웃기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통제받는 그러한 세상이 돼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자영업자, 범법자만들은 방역 패스를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은혜 교수가 순천향 의대 교수인데요. 백신 미접종자를 감염덩어리 취급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를 독감 취급할 수는 없지만 2년 가까이 온 국민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작용 속속 밝혀지는 상황에서 접종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정부는 접종 대상자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미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5배 더 많이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은혜 교수가 미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5배 많은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미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5배 더 많이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강제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백신 얘기만 해도 유튜브에서 제재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18세 이하 감염자 12%중 위중증은 25만 명 중 4명으로 0.01%를 나타냈고 치명률 즉 사망자는 0%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도한 경계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접종 분위기 조성은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작용 문제가 지금 현재 부작용도 문제지만 앞으로 미래의 부작용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기는 아직 발달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미칠지는 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나 아동, 청소년들은 작은 성인이 아니에요. 작은 성인이. 저도 태아기, 유아기, 또 이 아동기, 청소년기 이쪽 분야를 많이 전공을 했지만 이들은 발달기에 놓여져 있어요. 성인과는 다른 거죠. 성인은 이미 발달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백신을 전개했을 때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도 문제지만 앞으로 나타날 부작용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이 인가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인가성이 없다가 아니라 인가성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가성을 모른다. 그래서 이 교수는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백신 접종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 과정을 주로 8년에서 10년, 15년 정도를 거쳐야지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신이 개발된 지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원래는 8년에서 10년, 충분하게는 15년인데 그러니까 더욱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교수는 정부 통계를 확인해 보면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영구 장애 등 주요 이상 반응을 겪었던 국민이 1만 명, 접종 후 사망에 이른 국민은 1천 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1만 명, 그리고 접종 후에 사망에 이른 국민이 1000명, 그러니까 1300명 요즘에 이제 나온 걸 보면 이런 정황이거든요. 이거를 부작용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것이 이은혜 교수의 지금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를 철회하라라고 이제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부작용이 심각하다. 문정부는 왜 인정하지 않나? 민심은 출렁댄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심상정 후보는 백신 부작용 정부 책임 약속부터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정부 일상회복 추진 무모한 도전, 의료계 휘청, 예측 가능했으나 손 놓은 것, 재택치료 방치로 받아들인 것이 현실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의 코로나 비상대책을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다. 이재명도 지적한 청소년 백신 패스 문제. 그래서 이재명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후보는 최근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된 논란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특히 청소년 미접종자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내년 2월까지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이제 밝힌 거죠. 네, 그런데 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도록 백신 효과성,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불식, 보상 지원 강화 방안이 먼저 제시되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런 그 이은혜 교수라든지 이황재 교수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듣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요즘에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 북한, 중국이라는 이들이 과연 진짜 평화를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갑자기 발생된 코로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러한 지금의 통제 정황, 이게 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들이 다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상위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이러한 전체적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방관할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죠. 백신 패스 강화에 정부 안에 윤석열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대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미흡했다. 김종인 자영업자 긴급 피해 보상, 자원 부족하면 추경 편성 고려해야. 이준석 비접종자에게 불이익 주는 방식 근본적인 헌법상 권리 침해다. 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죠. 네, 비접종자에 불이익 주는 방식 근본적인 헌법상 권리 침해다. 네. 다시 강화된 백신 패스에 자영업자들 더는 못 참겠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청소년 백신 패스 반대, 학습권 침해 편가르기 정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원진은 청소년 방역 패스 강제하려는 문재인 백신 독재를 반대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내년 백신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학원 등을 갈 수 없게 하도록 강력한 백신 패스 방역 패스 정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백신 독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청소년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네, 백신 확보를 못할 때에는 부작용을 외치더니 그러네요. 백신 확보를 못했을 때는 부작용을 외치더니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제 와서는 청소년 백신 강제 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제정신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 후 3개월만 지나도 예방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 백신 후유증과 부작용 사례가 급증해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백신 강제 접종을 하겠다는 발상하는 것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선 후보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청소년 백신 강제는 문제다. 문정부를 정면에서 비판한 이재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심상정은 다시 통제 방역 요구하려면 대통령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치명률이 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방역 패스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죠. 네. 이 지금 백신 패스 문제, 네, 또 이 백신 독재다. 이게 진짜 백신 부작용 문제, 이거 침묵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허경영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백신 부작용 문제라든지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치는 생물이고 정치는 현안입니다. 현안. 지금 정치 현안에서 방역 패스 문제, 백신 패스 문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각제,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 대장동 사태 문제, 그리고 검찰 고발사주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정치 현안이에요.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우리들이 침묵할 수는 없다.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생각하고,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에 대해서 양심 있는 전문가들의 발언은 백신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그리고 사실상 임상이 8에서 10년, 적정한 게 15년인데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거리두기 마스크를 강조하다가 이제는 백신을 안 한 사람과 한 사람, 그래서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은 식당에서도 혼밥해라, 그게 자체가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은혜 교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백신 확진자들을 그리고 미접종자들을 분석해 봤을 때 그러한 결과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많은 국민들이 나중에는 속았네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방역 패스는 즉각 폐지하고, 그리고 정확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게 무슨 공포감 조성이라든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백신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대국민 토론과 대국민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모든 약은. 하물며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이 백신 부작용을 감수하고 그 백신을 맞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죠. 선택이지 강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가 다른 게 전체주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갈라치기 해갖고 싸우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백신 안 맞았으니까 혼자 혼밥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예요. 본인이 판단할 문제.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이 선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권을 가져야 된다. 국민 주권. 국민 주권을 갖지 않으면 노비가 되는 거예요. 노비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내가 요즘에 괜히 개돼지 취급받는다라는 생각을 안 하나요? 예. 또 요즘엔 내가 노비가 된 느낌을 받지 않나요? 내가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다, 주권자이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